40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40페이지가 첫 단원입니다. 첫 단원이고 공인중개사 파트인데 이제 5, 6월이 마무리 이론 강좌입니다. 자, 쭉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이 5월, 6월 강좌 정도는 꼭 정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최종 마무리 이론 특강이고 5, 6월이 끝나면 7, 8월 달은 이제 문제풀이로 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푸는 연습도 시켜야 되니까 오늘부터 1일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목은 복습 문제다 이렇게 돼 있고 5개씩 그래서 이제 매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수업에 연결되는 진도 부분도 있고 또 전체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문제도 서서히 풀어가는 훈련도 할 겁니다. 자, 이 복습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나 라든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가볍게 터치도 하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해답하고 해설이 잘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복습이고 또 문제 수준도 중간보다는 약간 낮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간 이하다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겠죠. 그죠? 참고하셔서 문제 푸는 연습도 할 겁니다. 그래서 1일 자료 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첫 수업이니까 또 전달하지만 암기표 오늘 나가 있습니다. 암기표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예고했다시피 5월달이 되면 암기표 나갈 겁니다 하고 예전에 전달도 드렸고 약속대로 5월 초에 지금 나가는데 제목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1번 주제부터 뒷장에 35번까지 35개 주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뭐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정된 공간에 많이 넣으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줄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필수적으로 암기하시고 해마다 나갔던 자료인데 해마다 인사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 때문에 합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인사를 들었는데 인사는 합격하신 분만 합니다. 원래 같은 자료가 나가도 합격 안 하신 분은 인사도 안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자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번 자료 보시면 오늘도 수업하면서 터치할 건데 거기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절대적 취소 사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하얗게 나와서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 내년에는 업데이트 할 겁니다. 2번에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과 함께 그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글씨가 좀 희미하게 보여서 아쉽지만 그 2번에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라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의미 있게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 중에 우리가 자격 정지라는 내용도 있고 업무 정지라는 내용도 많이 듣습니다. 업무 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개공사만 받습니다. 그런데도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도 업무 정지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 문제이기도 한데 제목부터가 중요하다고요.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소공사만 받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특히 1번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 하단으로 양대 부정징 많이 전달했지만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게 그 제목이 절대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양도나 대여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보시면서 제목부터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익히는 게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제목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도 전달했고 또 수업하면서 3번 봅시다, 5번 봅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자료를 관리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부터 암기하셔야 되는데 암기라는 것은 이 자료를 하염없이 이렇게 쳐다보면 암기되는 거 아닙니다.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머리로는 가스 잠그고 나왔나? 오늘 문 닫았나? 뭐 전화 왔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쳐다보면 절대로 암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셔서 예를 들면 오늘은 4개를 암기하자. 그러면 1, 2, 3, 4 딱 잡고 공부하시고 빈 종이를 딱 갖다 놓고 그대로 4개를 옮겨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압니다. 또 중개사뿐만 매일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를 매일 암기하지 말고 우리 수업하고 연결되는 계획을 나름대로 짜셔서 일주일에 한 파트씩이라도 암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개씩, 4개씩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한두 달 가야 이걸 한번 다 암기할걸요. 자, 그럼 한번 다 보고 나거든. 두 번째는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암기할 거야.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양을 더 늘리셔야 되죠. 그래서 10개를 공부하고 빈 종이 갖다 놓고 그대로 10개를 옮겨 적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5월부터 10월달이 시험이니까 6개월 동안에 한 3번 정도 암기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한 3번째 볼 때는 이제 오늘 앞에 있는 거 전체 암기한다. 1번부터 19번까지. 두 번째는 뒤에 거 전체 암기한다. 이렇게 해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꼭 암기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도 계속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 교재에 딱 꽂아놓고 계속 암기하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자료가 많이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생략된 단어들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만 보지 말고 꼭 자기 것으로 메모도 많이 하셔서 자기 것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많이 적어 놓다 보면 이렇게 자료가 너덜너덜해지잖아. 그죠? 그러면 또 새로 하나 받으면 됩니다. 자료를 절대 아끼지 말고 자기 것으로 관리할 것 부탁드립니다. 항상 자료가 나갈 때마다 이제 농담을 하는 소리지만 자료 공급형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자료 가져와가지고 야, 너 이거 있니? 이래가지고 없는 사람 억수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료만 공급해주는 형이 있고 또 그거를 복사만 하러 다니는 형도 있습니다. 어디는 싸다더라 이래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복사하러 다닙니다. 그 공급형, 복사형,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모아놓고는 잘 때 베고 잡니다. 자다 보면 이제 머리에 저절로 들어갈까봐 이게. 그래서 자료만 한 보따리 모아놓고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자료 하나라도 열심히 관리하시라.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 서두였고 이제 교재 40페이지 공인중개사 파트 마무리 이론이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 내용은 익히셔야 됩니다. 자, 우리 법 제4조는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교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제일 편안한 시간이죠.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과정을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단원이 아주 편안한 시간이 1시간이 출발을 하는데 반드시 출제도 됩니다. 그래서 첫 주제로서 공인중개사 파트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빠르게 정리할 겁니다. 자, 내려가면 2번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이 나타나는데 명색이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이 누굽니까? 하니까 교재 하단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굽니까? 국토장관이 실시합니다. 출제 문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냈겠습니까?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국토장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하면 X였겠죠. 22회 때 1번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장은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더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오른쪽 시험 시행기관에서 응시 자격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장은 나타났는데 시험은 칠 수 있는 사람,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출발하면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은 시험을 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하면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아주 크게 문호가 개방됩니다. 예전에 이랬습니다. 시험 치는 날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자격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20세 안 된 자 못 치고 외국인도 응시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 제한이 없음. 그러니까 아무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문호가 넓어졌죠. 물론 이때도 뭐 용모 단정한 자로서 이런 말은 없었어요. 용모는 구질구질해도 시험 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자격은 전부 폐지가 됐으니까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올라오면 O 잡으셔야 됩니다. 5살짜리 어린애도 응시할 수 있다. O죠. 누구나 되니까. 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5살짜리가 시험 칠 수 있다는데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모르기는 정신 차려서 대답해봐요. 지금 뭘 모르기는. 5살짜리 시험 치면 된다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하는 게 맞겠죠. 그래도 일단은 모르긴 하지만 만약에 합격을 했다. 자격증 교부될까 안 될까요? 교부됩니다. 그 대신에 중개업을 못하겠죠.